낡은 벽지에서는 습한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정적을 갈랐다. 한지아는 작은 주방에서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늦은 시간,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들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나이 33살. 한때는 꿈 많고 재능 넘치는 음악가 지망생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6살 아들 민우를 홀로 키우는 고단한 싱글맘일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고되었다. 새벽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낮에는 작은 사무실 건물들을 돌며 청소 일을 했다. 그리고 밤에는 대형마트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오직 아들 민우의 환한 웃음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민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지만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다. 얼마 전 민우는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왔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고 했다. 한지아는 민우의 찢어진 옷소매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우의 낡은 장난감 로봇을 조심스럽게 꺼내 바느질로 꿰매 주었다. 낡고 해진 로봇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엄마, 미안해. 로봇이 망가졌어.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지아는 민우를 품에 꼭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개는 슬픔이 어렸다.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고쳐주면 돼. 우리 민우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강한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 엄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주 먼 옛날 어떤 공주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왕자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강인한 공주님 이야기였다. 민우는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지아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민우도 그 공주님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우리 민우를 믿어. 민우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었다. 이 작은 순간이 한지아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행복이었다. 라면을 먹고 민우를 재운 후 지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악보들과 오래된 플루트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플루트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잊힌 꿈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한때 그녀는 유명한 플루티스트를 꿈꾸었다. 음대에 진학하여 실력을 인정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가족의 반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의 꿈을 앗아갔다. 그녀는 플루트를 불 때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놓을 수 없는 희미한 희망 또한 느껴졌다. 그녀는 악보 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악보에는 익숙한 멜로디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자장가였다. 그 노래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자 아들 민우에게만 불러주는 특별한 노래였다. 그녀는 가끔 이 노래를 부르며 잊힌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곤 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다른 세상으로 떠날 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MJ홀딩스의 CEO 강민주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나이 40, 검은색 슈트 차림은 늘 완벽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듯했다. 그의 아내 유진은 그의 첫사랑이자 밝고 사랑스러운 예술가였다. 그녀는 그의 삶에 빛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의 곁을 떠났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강민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 차가운 기계처럼 변했다. 오직 일에만 매달렸고 7살 쌍둥이 남매 대운과 다민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못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과 아빠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처럼 활기차지 못했고 늘 반항적이었다. 그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어떤 부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들의 손을 거쳐간 부모만 20명이 넘었다. 모든 부모들은 쌍둥이의 통제 불능한 행동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갔다. 민주는 쌍둥이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부모를 고용하고 가정교사를 붙이고 최고급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돈은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다. 그는 쌍둥이의 반항적인 행동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내 유진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이 쌍둥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다. 그 자장가는 유진만이 알고 있던 특별한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그와 유진, 그리고 쌍둥이의 비밀스러운 추억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쌍둥이의 방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내를 잃은 슬픔에 갇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다. 민주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부모 모집 공고문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도 채용에 실패한 부모 회사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공고문을 읽었다. 엄격한 인성검사, 풍부한 경험,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재능. 그는 마지막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특별한 재능이라 그런 게 존재하긴 할까? 그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지만 그 멜로디는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 멜로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유진이 쌍둥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그 멜로디는 그와 유진, 그리고 쌍둥이만이 공유하던 비밀스러운 노래였다. 그 노래는 유진이 직접 작곡했던 멜로디로 그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는 노래였다. 민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노랫소리는 거실 창밖, 작은 마당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바로 새로 고용된 야간 청소부 한지아였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아내의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스파이이거나 혹은 유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차갑게 닫혔던 심장이 알 수 없는 파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지아는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부르던 노래가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픈 민우를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을 뿐이었다. 그 노래는 민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였다. 그녀는 그 노래를 통해 민우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넓은 저택의 작은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작은 노랫소리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한지아의 일상은 고단했지만 아들 민우의 미소는 그녀에게 삶의 이유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지아는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서기 전 민우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다 내렸네.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그녀는 활짝 웃으며 민우를 배웅했다. 민우도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불안할 정도로 환하게 느껴졌다. MJ홀딩스 건물에서 청소 일을 마친 지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시 민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다. 민우는 지난밤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라 응급실로 실려왔고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엄마, 심심해. 민우는 링거를 맡고 있는 작은 손으로 지아의 작업복 소매를 잡아당겼다. 지아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참아. 민우야, 엄마가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다 줄게. 우리 아들 얼른 나와서 집에 가야지. 그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 민우의 담당 의사가 지아에게 다가왔다. 의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지아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는 지아를 따로 불러냈다. 민우는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경미해서 모르고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지아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심장 기형, 수술, 위험.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민우의 작은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듭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소 1억 원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과 재활 치료까지 생각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1억 원, 지아에게 1억 원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거금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겨우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동안 민우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절망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절규했다. 안 돼. 민우야.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아는 민우의 병실을 나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담보도 없고 신용 등급도 낮은 그녀에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그들 또한 여유가 없었다. 모든 문이 닫히는 듯했다.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병원 벽에 붙어있는 전단지가 들어왔다. MJ홀딩스 강민준 대표이사 자택 부모 채용 공고, 쌍둥이 남매 케어, 연봉 최고 수준, 숙식 제공. 지아는 그 공고를 보자마자 망설였다. MJ홀딩스. 그녀가 야간 청소 일을 하는 그 건물이었다. 그 집의 쌍둥이 남매는 부모를 15명이나 갈아치웠다는 악명 높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연봉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박혔다. 그녀는 민우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주저하며 전단지를 떼어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본 경험도 없었고, 게다가 민준의 아이들은 통제불능이라고 소문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우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다. 그녀는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강하게 말했다. 저 부모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MJ홀딩스 비서실의 박 실장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실장은 다소 냉담한 태도로 다음 날 면접 시간을 통보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실장에게 한지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어젯밤 그녀가 아내 유진의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 실장, 그 야간 청소부 한지아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오게. 특히 그녀의 과거와 가족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그녀가 스파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유진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박 실장은 민준의 지시를 받고 즉시 한지아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한지아가 명문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했으며 한때 촉망받는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사, 특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온갖 힘든 일을 전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왔다. 박 실장은 한지아의 삶을 조사하며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지아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유진. 그리고 그 윤유진은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민준 대표이사의 아내 윤유진과 동명이인이었다. 박 실장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민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대표님, 한지아 씨는 명문 음대 출신의 촉망받는 플루티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사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윤유진이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과 성함이 같습니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민준은 박 실장의 보고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진의 여동생 유진은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언니에 대해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혔다. 유진의 자장가, 그리고 동생의 이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고동쳤다. 그는 한지아가 자신의 아내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차갑게 닫혔던 심장이 알 수 없는 파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한지아의 과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음악가 지망생이었다니, 그리고 유진의 자장가를 알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한지아의 과거와 유진의 삶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한지아가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다음 날 민주는 집무실에서 한지아의 면접을 진행했다. 한지아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민우의 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은 민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준은 한지아의 솔직함과 강인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는 한지아가 쌍둥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면접을 마친 후 박 실장에게 말했다. 한지아 씨를 부모로 채용하겠습니다. 최고 대우로 계약하고 민우의 수술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조치하십시오. 박 실장은 민준의 결정에 놀랐다. 그는 한지아가 쌍둥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표님, 한지아 씨는 부모 경험도 없고 쌍둥이가 워낙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특별합니다. 그녀라면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지아는 민준의 결정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우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떤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될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도전과 알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강민준의 결정은 MJ홀딩스 내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비서 박 실장만이 그의 의중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뿐. 다른 임원들은 강 대표가 부모 한 명을 채용하는데 왜 그리 신중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민준의 사촌이자 MJ홀딩스의 이사로 있는 김영철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철은 50대 초반의 전형적인 귀족풍 인물로 오랫동안 MJ홀딩스의 경영권을 탐내왔다. 그는 민준이 아내를 잃은 후 회의에 자주 불참하고 사적인 문제에 몰두하는 틈을 타 자신의 세력을 넓혀왔다. 그는 민준의 쌍둥이 남매가 계속 부모를 갈아치우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내심방했다. 아이들이 통제 불능일수록 민준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그것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청소부 출신 부모라니 강 대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들인 건지 모르겠군. 김영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가 번뜩였다. 그는 민준이 한지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했다. 이것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한지아의 배경을 켄의 약점을 잡기로 결심했다. 김영철은 자신의 충복인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한지아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와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 약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보고해.
민주는 한지아가 집에 온 후에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한지아에게서 아내 유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가 쌍둥이에게 유진의 자장가를 불러주었을 때의 그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한지아의 플루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했다. 한지아가 강민준의 저택으로 들어선 첫날,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규모에 압도되었다. 모든 것이 번쩍이고 호화로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수술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기 전 서둘러 민우가 입원한 병원에 들렀다. 민우는 아직 많이 약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최고야. 민우의 말은 지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의 쌍둥이 남매 강대훈과 강다미는 60살 동갑이었지만 성격은 극과 극이었다. 다윤은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다. 다미는 말수가 적고 늘 그림책만 보았지만 장난기가 심했다. 그들은 새로운 부모인 한지아를 보자마자 차갑게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엄마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흥, 또 새로운 아줌마야. 이번에는 얼마나 버틸려나 보자. 대우는 한지아를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다. 다미는 아무 말 없이 한지아의 신발에 장난감 블록을 뿌렸다. 그들의 눈에는 반항심과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아이들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상처를 보았다. 안녕, 다윤아, 다민아, 나는 한지아야. 너희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너희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쌍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접시를 깨뜨리기도 했다. 낮잠 시간에는 도망쳐 숨었고 숙제 시간에는 연필을 부러뜨리거나 책에 낙서를 했다. 지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며칠이 지났다.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쌍둥이의 방에서 작은 소란을 들었다. 평소라면 보모의 비명소리였을 텐데 오늘은 희미한 노랫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민주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지아가 바닥에 앉아 대훈과 다민을 무릎에 눕히고 있었다. 다윤은 심한 열이 났는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다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윤의 이마를 짚어주고 있었다. 지아는 땀을 흘리며 다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노래는 바로 유진의 자장가였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지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다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윤은 엄마의 노래를 들으며 불안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다민이는 지아의 팔에 기댄 채 칭얼거렸다. 엄마, 아파. 다민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아는 다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다민아. 아프면 엄마가 더 많이 안아줄게.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지아의 행동에서 유진의 모습을 보았다. 유진도 아이들이 아플 때면 늘 저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곤 했다. 지아는 유진의 멜로디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진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아이들을 방치해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대운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지아의 낡은 옷소매를 잡고 말했다. 엄마, 따뜻하해. 대운의 작은 손에는 유진이 어릴 적부터 늘 끼고 다니던 작은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다. 유진이 그 인형을 대운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대운은 늘 그 인형을 끼고 잠이 들곤 했다. 민주는 대운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대운이가 지아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리고 유진의 소중한 토끼 인형. 민주는 지아가 유진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부모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경이로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민주는 조용히 쌍둥이 방 문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다. 박 실장, 한지아 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특히 그녀의 가족관계, 어릴 적 지인들, 그리고 혹시 유진 씨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박 실장은 민준의 지시에 의아했지만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한지아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한편 김영철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한지아의 과거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사님, 한지아는 명문 음대 플루트 전공생이었고 한때 촉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윤유진. 김영철의 눈이 번쩍 뜨였다. 윤유진. 그 이름은 강민준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라고 윤유진 강 대표의 죽은 아내와 동명이인이라는 건가 제대로 확인한 건가? 네, 이사님. 신분증상의 이름은 윤유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워낙 오래전에 단절되어서 정확한 관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김영철의 얼굴에 소름 돋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준의 아내 유진이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한지아가 유진의 친언니라면 이것은 민준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과거, 즉 유진의 결혼 과정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의 부모는 유진의 집안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다. 만약 유진에게 가난한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민준의 완벽한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었다. 하하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김영철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민준을 협박하고 한지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한지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가 밝혀지면 민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MJ홀딩스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김영철의 눈은 더욱 악랄하게 빛났다. 그의 손에는 이미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민준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강 대표, 보모 한지아 씨가 참 대단하더군요.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얻다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지아 씨에게 죽은 강 대표 부인과 이름이 같은 여동생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혹시 그녀가 강 대표의 부인과 어떤 관계라도 있는 겁니까? 김영철은 빙긋이 웃으며 민준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김영철의 말에 흠칫 놀랐다.
그는 김영철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김영철이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사와 민서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민서의 삶이 이 일로 인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민준의 눈빛은 경고하듯 김영철을 향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영철의 비열한 웃음과 노골적인 언사는 강민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김영철이 한지아의 과거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진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막 민우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한지아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김영철을 향해 날카로운 경고를 보냈다. 김 이사, 불필요한 소문은 회사에 해가 될 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한지아 씨는 그저 아이들을 위한 보모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마십시오. 김영철은 민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더욱 크게 웃었다. 하하하, 겨우 보모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 보니 제 말이 맞았나 보군요. 강 대표님의 약점은 늘 이런 사적인 문제였죠. 명심하십시오. 강 대표님, MJ홀딩스의 미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민준의 집무실을 떠났다. 민준은 김영철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김영철이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는 한지아와 쌍둥이 그리고 민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김영철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강산그룹 내부에 은밀히 퍼뜨리기 시작했다. 강민준 대표이사가 청소부 출신 보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보모가 죽은 부인의 친언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는 이 소문을 이용해 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MJ홀딩스의 주가를 폭락시켜 자신이 회사를 장악할 기회를 만들려 했다. 이 소문은 민서에게도 흘러 들어갔다. 민서는 자신이 현우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고 지훈에게도 미안했다. 그녀는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현우와 서준, 그리고 아픈 지훈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철은 민준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기 위해 MJ홀딩스의 핵심 프로젝트인 퓨처 시티건설 프로젝트 젤에 기밀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MJ홀딩스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고 민준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야심작이었다. 김영철은 이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민준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히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한지아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그는 한지아가 민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밀 자료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스파이자 내부자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비서 김대리를 통해 한지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한지아가 민준의 집무실을 정리하는 시간을 노렸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중요한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영철은 김 대리를 시켜 민준의 집무실에 잠입하게 했다. 김 대리는 미리 준비해둔 퓨처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자료가 담긴 USB를 한지아의 청소 도구함. 정확히는 그녀의 청소용 앞치마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김영철은 민준에게 다급하게 연락하여 USB가 사라졌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퓨처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자료가 담긴 USB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누군가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김영철은 민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민준은 김영철의 보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보안팀과 감사팀을 소집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CCTV를 확인했지만 김 대리가 침입하여 USB를 넣는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대신 한지아가 청소 도구함에 손을 넣고 잠시 머뭇거리는 장면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USB를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 보십시오. 김민서 씨가 대표이사님의 집무실에서 중요한 기밀 자료를 훔쳐갔습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분명 강산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잠입한 스파이입니다. 김영철은 감사팀 앞에서 조작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한지아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한지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민우의 병원 치료에 동행하고 쌍둥이 대운과 다민을 돌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민주는 김영철의 주장에 분노했다. 그는 한지아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기밀 유출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외부 언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MJ홀딩스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민주는 한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경찰에 인계하지 않고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 그는 한지아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한지아는 자신이 USB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녀는 김영철의 음모임을 직감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십처럼 흔들렸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한지아는 절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십처럼 흔들렸다. 민주는 한지아의 절규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영상은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한지아에 대한 강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지아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민준의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아왔던 김 변호사 김래가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민준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섰다. 대표님, 한지아 씨 사건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건을 맡겨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였다. 민주는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한지아의 결백을 증명하고 김영철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김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CCTV 영상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이 교묘하게 조작되었음을 밝혀냈다. 특정 시간대의 영상이 삭제되었고 한지아가 USB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USB가 한지아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지아가 그 시각에 민우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한지아의 결백을 주장했다. CCTV 영상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김영철 이사는 한지아 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이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한지아 씨는 무고합니다. 김 변호사는 감사팀 앞에서 김영철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의 날카로운 말들은 김영철의 굳은 얼굴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김영철은 김 변호사의 방역에 당황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말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은 김민서 씨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기밀 유출 사건이며 김민서 씨는 그 배후에 있는 스파이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민준이 감사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김영철의 행동과 한지아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김영철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한지아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보고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김영철 이사, 더 이상 당신의 추악한 음모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지난 몇 년간 MJ홀딩스의 핵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겨왔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퓨처시티 건설 프로젝트 기밀 유출 사건도 당신의 소행임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감사팀에게 김영철의 비리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과거 김영철이 빼돌렸던 기밀 문서 4본, 경쟁사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 그리고 그의 비자금 조성 내역까지, 그 모든 증거는 김영철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또한 민주는 김영철이 CCTV 조작을 지시한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김영철은 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온몸을 떨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이런 완벽한 방역을 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다. 김영철 이사는 즉시 해고될 것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김영철은 절규하며 민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팀에 의해 제지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지아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민준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를 생각하며 미안했다. 이 사건은 MJ홀딩스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영철의 몰락은 민준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시켰고 한지아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MJ홀딩스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준과 한지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했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지훈과 서준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었다. 최진혁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MJ홀딩스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대표이사는 즉시 최진혁을 해고하고 그를 횡령, 탈세,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추악한 음모가 밝혀지자 모든 것을 부정하며 발악했지만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비자금 장부, 경쟁사와 주고받았던 이메일 내역, 그리고 조작된 CCTV 영상의 원본까지. 모든 증거는 최진혁의 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그는 구속되었고 그의 이름은 MJ홀딩스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MJ홀딩스의 이미지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현우 대표이사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로 인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기업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사내에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열린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고 직원들은 현우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김민서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스파이나 내부자로 불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현우 대표이사의 숨겨진 가족이자 최진혁의 음모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용감한 여성으로 평가받았다. 언론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대중은 그녀에게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민서는 이런 관심에 부담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지훈과 서준을 돌보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현우는 그런 민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했다. 그는 민서에게 MJ홀딩스 내에서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자신의 아들 서준의 전담 보모이자 MJ홀딩스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민서 씨, 당신은 서준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MJ홀딩스의 사회공헌재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민서는 현우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망설였다. 대표님, 저는 그런 큰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부족했다. 평범함이 당신의 강점입니다. 민서 씨, 당신은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서준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우는 민서를 설득했다. 그는 민서의 숨겨진 잠재력을 보았다. 민서는 현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서준의 전담 보모로서 그의 곁을 지키고 MJ홀딩스 사회 공헌재단의 실무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현우는 민서와 지훈, 그리고 서준이 함께 살 수 있는 넓고 아늑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다. 서준은 지훈이에게 형 노릇을 하며 챙겨주었고 지훈이는 서준이를 친형처럼 따랐다. 아이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하루를 밝게 보냈다. 민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매일 밤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지훈이에게는 블록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서준에게 처음으로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준은 그런 아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민서가 세아의 자장가를 불러줄 때마다 서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 노래는 세아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현우와 민서, 그리고 서준을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현우는 민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세아의 숨결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민서에게서 세아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민서에게 세아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었다. 세아는 교통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현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에는 현우에 대한 사랑과 서준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서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여보, 제가 만약 이 세상에 없더라도 서준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민서 언니를 만나게 되면 제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세요. 언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언니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세아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세아가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는 세아에게 미안하고 동시에 고마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세아는 그녀를 용서했고 그녀는 세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세아는 민서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아만큼은 아니지만 민서 씨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민서에게서 세아를 보았지만 동시에 민서 자체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단순히 죽은 아내의 언니가 아니라 서준과 지훈의 어머니이자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소중한 존재였다. 민서는 현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심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마쳤다. 한편 최진혁의 몰락은 MJ홀딩스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진혁의 측근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의 자리는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MJ홀딩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는 최진혁의 비리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MJ홀딩스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민서는 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가 힘들 때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존재였다. 현우는 민서에게 의지했고 민서는 현우에게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서는 지훈과 서준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사회공헌재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현우는 민서와 아이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최진혁의 몰락 이후 MJ홀딩스에는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 이현우 대표이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최진혁처럼 사내 정치와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임원들을 정리하고 능력과 진정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다. MJ홀딩스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더욱 견고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현우의 리더십은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퍼져나갔다. 김민서는 MJ홀딩스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밀대를 들고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은 재단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처럼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 민서의 가장 큰 기쁨은 지훈과 서준이 나날이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지훈이는 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서준이는 민서와 지훈의 존재로 인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민서에게 달려와 안겼고 지훈이와 함께 장난을 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두 아이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형제가 되어주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현우는 매일 저녁 칼퇴근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감각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블록을 쌓고 때로는 어설프게나마 동요를 불러주며 서준이에게는 따뜻한 아빠가 지훈이에게는 든든한 삼촌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으로 소통했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민서와 현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픔을 치유해주는 존재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현우는 민서에게서 죽은 아내 세아의 흔적을 발견했지만 동시에 민서 자체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는 현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민서 또한 현우에게서 단순히 자신을 구원해준 은인이 아닌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있는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 씨, 아니, 민서 씨, 당신은 내게 그리고 서준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서준이가 웃음을 되찾았고 저 또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아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현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지훈이가 건강을 찾았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았다. 민서 씨, 저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준이와 지훈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민서는 현우의 청혼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현우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혼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마침내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대표님,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우의 배경 차이에 대해 망설였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민서 씨, 오히려 당신은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강인함, 그리고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에게는 돈과 명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현우는 진심으로 민서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민서는 현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저 기꺼이 대표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준이와 지훈이와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현우는 민서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세상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MJ홀딩스 이현우 대표이사와 전직 청소부 김민서의 결혼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민서의 과거를 언급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특히 민서가 최진혁의 음모에 맞서 싸워 이기고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서준이는 민서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고 지훈이도 현우의 품에 안겨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현우는 민서의 제안으로 MJ홀딩스의 사회공헌재단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재단에 막대한 기금을 기부하고 민서를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민서는 이사장이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외된 이웃들을 살폈다. 그녀는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 강산그룹 이현우 대표이사와 김민서 이사장의 결혼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사회적 편견과 고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현대판 서사시로 회자되었다. 특히 민서가 청소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거듭난 과정, 그리고 이준호와 최진혁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단죄받은 사건은 사회 정의와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는 강산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서는 불새 재단을 통해 자신의 꿈을 활짝 펼쳤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명함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재단으로 출근하여 소외된 계층,
특히 한부모 가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 예술가들을 찾아다니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며 그들의 삶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봉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훈과 서준은 이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끈끈한 형제가 되었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며 매일 아침 함께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나란히 학원에 갔다. 지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서준은 지훈과 함께 놀고 배우며 잃었던 활기를 되찾았다. 밤마다 민서가 불러주는 자장가는 두 아이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현우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는 서준에게는 든든한 아빠가, 지훈에게는 친삼촌이자 다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준호와 최진혁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횡령, 탈세, 불법 로비 등 중대 범죄로 인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이름은 이제 범죄자 명단에만 남아있었다. 감옥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다. 이수진 또한 공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그녀의 갤러리는 이미 폐쇄되었고 예술가로서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최 이사 초이 디렉터. 과거 민서를 도왔던 강산그룹의 이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민지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민지는 그의 편지를 읽고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출소 후 최 이사는 불세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자신의 과오를 속죄했다. 그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재단의 숨은 공신이 되었다. 민지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변화를 보았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 상처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민서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발레를 다시 시작하며 잃어버렸던 예술적 열정을 되찾았다. 비록 전문 무용수만큼의 기량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춤은 삶의 깊은 고뇌와 희망을 담아 더욱 아름다웠다. 그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서는 현우,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강산그룹이 후원하여 새로 지은 보육원의 개원식에 참석했다. 불세보육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서는 개원식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저는 이 보육원이, 그리고 저희 불세재단이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희망의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희는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춤으로, 그리고 저의 삶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현우는 민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서준과 지훈이 나란히 서서 엄마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두 아이의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개원식이 끝난 후 민서는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그녀의 몸은 가볍고 우아했으며 그녀의 춤은 희망과 자유를 노래했다. 아이들은 민서의 춤을 따라하며 해맑게 웃었다. 현우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렌즈 속에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민서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별들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과거, 그리고 현우를 만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지금, 그녀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치며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별이 되었다. 그녀의 춤은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다시 날아오르는 불새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민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고통과 복수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노래와 춤은 침묵 속에 갇힌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김민서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불세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갈 용기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김민서의 춤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영원한 별의 노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불새를 찾아 날아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